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허물어지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2026년 드디어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 절대 끄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50년 넘게 유지됐던 부동산 불패 신화. 집값은 언제나 오른다는 그 철칙이 지금 이 순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집값은 2배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결국 부동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릅니다. 숫자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행동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컷 세상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각도, 남들이 말하지 못한 이면을 찾아 오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불패. 이 네 글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해왔는지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1970, 80년대 강남 개발, 1988년 서울 올림픽 전후 폭등,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신화. 반세기 동안 집을 산 사람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무려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였습니다. 주식시장도 창업도 기술 투자도 아닌 아파트 한 채에 노후를 거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역대 정부는 모두 실패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다들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왜 항상 실패하지? 답은 간단합니다. 집값 잡으면 유권자의 절반, 즉 집 가진 사람들의 표가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에게 부동산은 건드리기 가장 무서운 지뢰밭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집값 잡겠다고 외치다가 막상 집고 나면 슬그머니 규제를 풀고 대출을 늘리고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 이게 5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들 자신이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2026년 3월 대통령은 SNS를 통해 직접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논의 위반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배경을 살펴보셨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제 내용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6.27 대책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시행했습니다. 막차 수요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인데 이 소수가 주택시장 가격 상승의 핵심 주체라고. 6억 원을 30년 동안 갚으면 매달 원리금이 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은 투자용 대출이지 실수요가 아닙니다.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대출 제한을 모두 합한 것보다 이번 한 번의 조치가 더 강력하다고. 이 정책이 왜 과거와 다를까요?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강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그물 위로 뛰어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강 자체의 수위를 낮췄습니다. 대출이라는 연료 공급을 끊어투기 수요 자체를 고갈시키는 전략입니다. 다주택자나 비거주자는 주담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줄을 완전히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상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규제만이 아니라 공급이라는 방패를 동시에 펼쳤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 즉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9일 서울 도심 공급 계획이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용산에 12,600호, 과천에 9,800호, 노원 태릉 CC 부지에 6,800호, 도심 한복판에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폭탄입니다. 총 59,700호를 서울 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규제만 했다가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른 실패를 학습했습니다. 이번에는 공급과 규제, 두 축을 동시에 가동하는 이중 전략입니다. 이 분석의 핵심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돈이 없게 만들고 집이 부족해 비쌀 이유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4년 동안 동결했던 이 제도가 드디어 부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언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 원을 벌었다면 최대 6억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고. 이것은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버티면 된다는 다주택자들의 기대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탄입니다. 실제로 강남에서도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SNS에서 직접 발언합니다. 나라 망치는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뒤에서 눈치를 봤다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전면에서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7일 30년 가까이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직접 팔면서 솔선수범을 보인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부동산 정책 의지입니다. 딜사이트 분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차기 한국은행 총재의 거시건전성을 중시하는 신현송 국장을 지명하면서 금리 정책까지 부동산 안정화 방향으로 정렬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을 모두 보셨는데 이게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계속 보십시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2026년 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를 기록했습니다. 과반수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자신을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들 중 68%가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들조차 절반 이상이 지지한다는 뜻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흔들어도 시장이 아직 불안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의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도 열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입니다. 소득, 자산, 나이와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사회, 그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분석을 살펴보셨습니다. 대출 차단, 공급 폭탄, 세제 압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부동산 불패 신화는 수학적으로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의 결론은 오늘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의미인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금융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돈이 생산적 금융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식시장으로, 기술 창업으로, ETF 투자로, 장기 채권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체질의 문제입니다. 부동산에 잠긴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코스피는 더 두꺼운 내수 기반을 갖게 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투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청년들이 아파트 로또 대신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사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역대 최고 성과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정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청년 세대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30대는 부모 세대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영끌을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 불패 신화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년들이 부동산 대신 본업에 집중하고 기술에 투자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혁신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정책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짜 의미입니다. 한 개인의 집값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40에서 70대 시니어 세대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중심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집 한 채에 모든 노후를 의존하는 시대는 끝나갑니다. 배당주, 국채, 리츠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자녀 세대의 주거 전략을 바꿔주십시오. 무리한 연끌보다 기본주택, 공공임대를 활용하면서 남은 자본으로 금융 투자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셋째,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를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 등 세금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아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 변화를 먼저 인식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를 앞서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부동산과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이 선거를 의식해 머뭇거렸다면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과 무관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집을 팔고 다주택 공직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막차 수요조차 차단하는 단 하루 규제 시행. 이것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시장은 아직 완전한 안정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고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의 월세화, 지방 소멸 우려, 비수도권 공급 절벽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한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더 이상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이후 다주택자 세금 폭탄, 주담대, 원천 차단, 공공임대 대규모 공급이 동시에 가동되면 집을 여러 채 쥐고 버티는 전략은 치명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집으로 장난치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생산적 금융이 채울 것입니다. 주식, ETF, 기술 투자, 스타트업. 대한민국의 젊은 에너지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본인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산을 결정하는 사회.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컷 세상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늘 더 강해졌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냈고 코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전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프고 혼란스럽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더 튼튼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본이 기술과 혁신으로 흘러들어가고 청년들이 아파트 로또를 꿈꾸는 대신 세계 시장에서 승부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니어를 위한 생산적 금융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전환 시대, 내 자산을 지키는 실전 전략.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옆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매일 오후 7시 30분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십시오. 한컷 세상은 오늘도 남들이 보지 못한 각도를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